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내 배우자가 공무원이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을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면 퇴직연금을 받잖아요. 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사안에서는 아내분이 미용사였어요. 아내분이 미용사였는데 이제 딸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경찰 공무원하고 이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재혼을 하게 되셨고, 이제 딸아이는 잠시 이게 전 남편한테 보내두고 이제 두 분이 아이도 갖고 좀 새로운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관 그 시술도 한 5년 정도 받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돈도 많이 들잖아요. 몸도 많이 상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는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셨고, 아내분이 이제 미용실을 새로 오픈을 하면서 이제 동생도 데려와서 같이 좀 일을 해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생각보다 잘 흘러가지 않았고, 아내분이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셨고, 이제 남편분은 또 그걸 보면서 좀 막 또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점점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싸우는 일도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점점 막 감정이 좀 격해지다 보니까 우리 막 별거 하자 이래서 좀 온앤오프로 같이 살기도 했다가 별거도 했다가 좀 이런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분이 경찰 공무원을 이제 퇴직을 하시고 이제 뭐 텃밭에서 농사도 짓고 좀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하다가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이렇게 깁스를 엄청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환갑 잔치를 하게 된 거죠. 환갑잔치를 하니까 이제 아내분도 오시고 이제 아내 동생들 같이 미용실 했던 동생부터 시작해서 같이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아내분이 느끼기에는 남편분이 자기 가족들을 좀 서운하게 대한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또 다투게 된 거예요. 다투게 됐는데 이 다투게 된 이날은 좀 예전 날과 좀 달랐어. 막 갈비뼈에 금도 가고 막 머리도 두드려 맞고 막 되게 커진 거예요. 일이 너무 커지니까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 더 이상은 이제 같이 살 수 없겠다, 이렇게 정말 결론을 내리게 되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그 협의 이혼을 처음에는 하기로 하고, 협의에 이제 일자를 주거든요. 이때 오세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이 일자까지 받았는데 두 분이 이제 신고는 안 하신 거예요. 뭐 미련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별거만 하시다가 이제 아내분이 이혼을 청구를 하신 거죠. 이혼을 청구를 하면서 야, 우리 혼인관계가 파탄난 거는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위자료를 줘야 돼,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가 보니까 남편분도 뭔가 잘못한 거 있어, 뭐 잘못한 거 있는데 아내분도 이제 별거 한다고 나가버렸고 뭔가 이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해. 그리고 아내분도 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재판부가 뭐 누구한테 파탄 난 건 맞는데 이혼은 되는데 이제 누가 잘못이 있다고는 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위자료는 기각을 했고, 이제 재산 분할에서는 이제 남편분이 갖고 있던 아파트, 남편분은 물론 투기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었겠죠.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겠지만, 아내분이 이제 미용실 그때 잘 안 되는 걸 폐업을 하고, 그죠? 한 15년 정도 이제 가사 노동을 했고 전업주부로 생활했고, 이런 점에서 네가 그 재산을 좀 유지하고 이럴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라고 포함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연금 같은 경우에는 1심은 피고가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고,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으니까 그 가액을 몇 년을 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그냥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하겠다, 이래서 처음에 35%, 남편 65%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2심에 가서는 공무원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이만큼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된다고 하고, 이제 월 얼마씩 받는 거, 이제 이 남편분이 월 200 정도씩 받고 계셨거든요, 그때. 요 200씩 받는 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거 너 형평이 안 맞지 않냐,
형평이 안 맞아서 불합리하다. 지금 보면은 아내분이 내조를 해줬기 때문에 남편분이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텃밭도 이제 가꿀 수 있었고 퇴직연금도 받게 된 건데 그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걸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거는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포함을 시키는 것이 현재 국민연금법의 취지와도 잘 부합한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원고가 이제 아내분이 30%, 남편분이 70%로 좀 비율이 수정이 되고 비율이 수정이 된 대신에 요 남편분이 매월 받는 그 돈도 30%씩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쌍방이 상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이제 쌍방이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니까 이게 분할 대상이 되는 게 맞다. 우리 사안처럼 이혼 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에 남편분이 이미 그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계셨잖아요. 이 받고 있는 거에서 받을 수 있게 한 아내의 어떤 협력이 인정이 된다면 이것도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월 얼마씩 줘라 이렇게 일정 비율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당연히 된다. 당연히 되는데 판례는 이래요. 분할 대상의 재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아까처럼 부동산도 있을 거고 예금도 있을 거고 뭐 주식도 있을 거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실 비율을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달리하는 거는 합리적 근거가 없이는 되지는 않아. 근데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생이 남았는지 여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액을 특정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좀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조금 불합리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이제 다른 재산들과 달리 개별적으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에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인지, 그리고 당사자들의 직업이나 업무 내용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공무원 외 다른 배우자가 가사 내지 육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요런 실질적인 사정들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안에서 보면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거는 한 29년 정도인데 원고의 혼인 기간이 한 10몇 년이야. 그럼 몇 프로인데 이걸 일률적으로 30%, 다른 재산들과 똑같이 30%로 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요거 다시 한번 정해봐. 요래서 파기환송을 한 사례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내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 물론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게 고민을 하셨겠죠. 고민을 하셨을 텐데 상대방 배우자가 공무원이고 이제 공무원이면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나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금을 내가 재산 분할에 청구를 할 수 있을까? 포함할 수 있을까? 포함을 할 수 있다. 그 일시금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매월 얼마씩 받는 그것도 이제 몇 프로씩 달라라고 정기적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 비율 자체는 그 공무원 재직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혼인 기간은 그 중에 몇 프로 정도인지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라도 이 공무원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기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그 비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른 재산들을 분할하는 비율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으시고 복잡하시겠지만 좀 더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상세히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